여보, 이번 주말 동창 모임 때문에 1박 2일로 여행 간다 했지? 준비하느라 정신없네. 아내가 아침 식탁에서 설거지를 하다 툭 던진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커피 잔을 들다 말고 잠깐 멈칫했지만 평소처럼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라고 대답하며 신문을 펼쳤죠.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가벼운 한마디가 제 28년 결혼 생활을 송두리째 뒤흔들 시작점이었다는 거요. 저는 올해 58세, 아직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30년 가까이 한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며 가정을 꾸려왔고 아내와는 28년째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두 아이는 모두 독립했고 아파트 대출도 다 갚아 경제적으로 큰 부담은 없는 편입니다. 그동안 모은 자산은 약 1억 3천만 원, 매달 들어오는 월급으로 생활은 안정적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제 결혼 생활이 무너져 내리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28년을 함께한 아내를 의심하고 그 의심이 사실로 드러난 이야기를 낯선 분들께 털어놓는다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으면 제 속이 터질 것 같아서 이렇게 용기를 내봅니다. 모든 일은 아내의 동창 모임 얘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제 아내는 50대 중반, 대학 시절 동창들과 매년 한두 번 모임을 가졌습니다. 저는 아내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걸 늘 응원했죠. 평소 집에서 살림하고 저와 아이들 뒷바라지하느라 바빴던 아내가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스트레스를 푸는 모습이 좋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별 생각 없이 잘 다녀와라고 했던 겁니다. 아내는 이번 모임이 1박 2일로 리조트에서 열린다고 했습니다. 동창들끼리 오랜만에 힐링 여행을 계획했다며 몇 주 전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저도 아내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기뻤습니다. 아내가 여행 가방을 챙기며 옷을 고르고 동창들과 카톡으로 이런저런 계획을 나누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죠. 그때만 해도 이 여행이 우리 부부 사이에 깊은 균열을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후 아내는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리조트 너무 예뻤어. 음식도 맛있고 다들 오랜만에 만나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라며 여행 이야기를 늘어놓았죠. 저는 잘 다녀왔네. 사진도 찍었어? 라고 물었고 아내는 응, 몇 장 찍었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별다른 의심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우연히 아내의 휴대폰을 보게 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평소 아내 폰을 들여다보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그날은 아내가 샤워하는 동안 탁자 위에 놓인 폰이 알림음과 함께 화면이 켜졌고 무심코 쳐다본 게 화근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카톡 단체 대화방에서 올라온 사진 한 장이 떠 있었죠. 동창 모임 사진인 것 같았는데 그 사진 속에서 아내가 어떤 남자와 나란히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어깨가 거의 맞닿을 정도로 가까웠고 남자는 아내의 허리에 손을 살짝 올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폰을 집어들고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남자는 50대 중반쯤으로 보였고 단정한 옷차림에 부드러운 미소가 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제가 최근 몇 년간 보지 못했던 화사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 표정은 마치 20대 시절 우리가 처음 연애할 때의 아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순간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진을 확대해 보니 배경은 리조트의 야외 정원 같았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함께 있었지만 유독 아내와 그 남자가 눈에 띄었죠.
사진 아래에는 동창들끼리 주고받은 대화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와, 이번 여행 진짜 꿀잼이었음. 민수 오빠 덕에 리조트 예약도 싸게 했네. 민수야, 너랑 수진이 진짜 잘 어울린다. 옛날 연인 같네 키읔키읔. 수진이 민수 옆에서 완전 행복해 보임. 부럽다. 민수, 수진? 수진이는 제 아내 이름이고 민수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화 내용으로 보아 이 남자가 아내와 꽤 친밀한 관계였던 것 같았죠. 특히 옛날 연인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이 떨려 폰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샤워를 마치고 나올 때까지 그 대화방을 계속 읽었습니다. 대화는 여행 사진 몇 장과 함께 이어졌고 그중 한 문장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수진아, 민수 오빠가 다음에 단둘이 커피 마시자고 하던데 어때? 히읗히읗. 단둘이 커피? 이게 대체 무슨 소리란 말입니까? 아내가 샤워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리자 황급히 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지만 심장은 계속 쿵쾅거렸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아내가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물었지만 저는 차마 입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냥 회사에서 좀 피곤해서라고 얼버무렸죠.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곤히 자고 있는데 제 머릿속은 온통 그 사진과 대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수라는 남자는 누구고 왜 아내와 저렇게 가까운 걸까? 옛날 연인이라는 말은 또 뭐지? 혹시 아내가 나를 속이고 다른 남자와 무슨 관계를 맺고 있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면서 아내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여보, 이번 동창 모임 어땠어? 재밌었어? 아내는 평소처럼 밝게 대답했습니다. 응, 진짜 오랜만에 다들 만나서 너무 좋았어. 리조트도 예뻤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당신도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투는 정말 자연스러웠습니다. 평소 아내가 동창 모임 다녀와서 하던 이야기와 다를 바 없었죠. 하지만 저는 그 자연스러움이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물어봤습니다. 사진도 찍었어? 나도 좀 보고 싶네. 그 순간 아내의 표정이 살짝 굳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평소와 다른 미세한 변화였죠. 사진? 그냥 몇 장 찍었는데 별거 없어. 다들 똑같이 단체 사진 찍은 거야. 아내는 그렇게 말하며 얼른 주제를 바꿨습니다. 당신 오늘 회의 있다며? 준비 잘해야지. 커피 리필해 줄까? 저는 더 캐묻지 못하고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앉아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아내와 그 남자, 그리고 옛날 연인이라는 말로 가득 차 있었죠.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밥을 먹으면서도 멍하니 있다가 결국 결심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진실을 알아야 해. 그날 저녁 아내가 잠든 후 몰래 아내의 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몰래 폰을 보는 건 결혼 생활 28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가슴이 떨리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카톡 대화방을 열어보니 동창 모임 단체방 외에도 아내가 민수라는 이름과 따로 대화를 나눈 기록이 있었습니다. 대화를 열어보니 두 사람은 꽤 자주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가벼운 일상 이야기였지만 몇몇 문장은 제 심장을 쿡쿡 찔렀습니다. 수진아, 이번 여행에서 너 진짜 예뻤어. 옛날 생각나더라. 민수 오빠 그런 말 하지 마. 나 결혼한 여자야 히읗히읗. 알지. 그냥 옛날이 그리워서. 우리 그때 참 풋풋했잖아.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옛날이라니? 아내와 이 남자가 과거에 무슨 관계였던 걸까? 혹시 아내의 전 남자친구? 하지만 아내는 결혼 전 연애사를 저에게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굳이 묻지 않았고요. 서로의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과거가 제 앞에 불쑥 나타난 겁니다. 대화를 더 읽어보니 두 사람은 동창 모임 외에도 따로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주에 커피 마셨던 카페, 분위기 좋았지? 다음엔 내가 아는 맛집 데려갈게. 오빠, 진짜 나 자꾸 불러내지 마. 눈치 보인다고. 그냥 친구끼리 밥 먹는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친구끼리? 이게 친구 사이에서 오가는 대화라고?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대화를 캡처해서 제 폰으로 보내놓고 아내의 폰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내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참고 의심만 하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거실 소파에 앉아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번 동창 모임에서 민수라는 사람 만났지? 아내의 손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민수? 동창 중에 한 명이야. 왜 갑자기 그 사람 얘기를? 그냥 사진에서 당신이랑 좀 가까워 보이던데. 옛날에 아는 사이였나?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물으려고 노력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랬나? 그냥 다들 같이 사진 찍은 거야. 민수는 대학 때 같은 동아리였던 친구야.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던 거지. 동아리 친구? 그럼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네? 응, 그냥 친구. 왜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 뭐 이상한 생각하는 거야? 아내의 목소리가 살짝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더 캐묻고 싶었지만 분위기가 험악해질 것 같아서 일단 말을 돌렸습니다. 아니, 그냥 궁금해서. 당신이 즐거웠다니까 다행이네. 하지만 그 대화로 제 의심은 더 커졌습니다. 아내의 반응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고 그냥 친구라는 말이 너무 쉽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그냥 넘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또 동창 모임이 있다며 외출할 준비를 하는 걸 보고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엔 나도 같이 가도 될까? 당신 동창들 한번 만나보고 싶네. 아내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리고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 갑자기 왜? 다들 부부 동반 모임도 아니고 그냥 동창들끼리 만나는 건데. 당신 가면 어색할 거야. 그래도 당신이 그렇게 재밌게 다니니까 궁금하네. 나도 같이 가서 밥이라도 먹으면 안 돼? 여보, 진짜 별거 아닌 모임이야. 다음에 부부 동반으로 할 때 같이 가자. 아내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 모습이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저를 떼어놓으려 하는 걸까? 결국 그날 아내는 혼자 나갔고 저는 집에 남아서 혼란스러운 마음을 추스르려 애썼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돌아오기 전에 저는 아내의 카톡 대화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민수와의 대화가 더 길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수진아, 오늘 모임 끝나고 우리 둘이 따로 산책할까? 저녁 바람 쐬면서 얘기하고 싶네. 오빠, 진짜 자꾸 이러면 나 곤란해. 그래도 오늘은 시간 괜찮아. 이 대화를 읽는 순간 머리가 뜨거워졌습니다. 따로 산책? 저녁 바람? 이게 친구 사이에서 할 법한 대화입니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다그쳤습니다. 당신 민수랑 따로 만난 거 맞지? 오늘 산책까지 했다며?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말을 더듬었습니다. 뭐야? 당신 내 폰 봤어? 그래, 봤어. 당신이 나를 속이고 다른 남자랑 따로 만나는 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지. 민수가 누군데? 당신 전 남자친구야? 아내는 잠시 침묵하더니 결국 고개를 숙이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민수는 대학 때 내가 사귀었던 사람이야. 하지만 그건 30년도 더 된 옛날 일이야. 지금은 그냥 친구로 만나는 거야. 친구? 친구끼리 저녁에 따로 산책하자고 하고 허리에 손 올리고 사진 찍어. 그게 친구야?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민수는 그냥 옛날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야. 당신이 회사 일로 바빠서 나한테 신경 안 쓸 때 나는 외로웠어. 민수는 그저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었을 뿐이야. 외로웠다고? 그래서 전 남자친구랑 따로 만나서 산책하고 카톡하고 그게 정상이야? 아니, 잘못했어. 내가 경계를 지키지 못한 거야. 하지만 정말 그 이상은 없었어. 아내의 말에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28년 결혼 생활 동안 아내를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는데 이제는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로 몇 달간 우리 부부 사이는 점점 더 냉랭해졌습니다. 저는 아내의 외출을 의심하게 됐고 아내는 제가 자신을 감시한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서로 대화가 줄어들고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아내는 민수와의 연락을 끊겠다고 약속했지만 저는 그 말을 온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가끔 아내가 폰을 들여다보며 미소를 짓거나 갑작스럽게 외출을 할 때면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예민해졌고 아내는 그런 저를 보며 답답해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한 건 알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의심할 거야? 나도 숨 막혀. 그럼 당신이 투명하게 행동하면 되잖아. 왜 자꾸 혼자 나가고 폰은 왜 자꾸 감춰?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서 우리 부부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저는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동료들에게 자꾸 짜증을 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집에서도 아내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저녁 식사 시간도 어색한 침묵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또 동창 모임에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그냥 보내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몰래 뒤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모임 장소라고 한 레스토랑 근처에서 기다렸고 1시간쯤 뒤 아내가 민수와 단둘이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민수는 아내의 어깨에 손을 살짝 올리며 차 쪽으로 걸어가더군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두 사람에게 다가가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내와 민수는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내렸습니다. 여보,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야? 내가 왜 여기 있냐고? 당신이 전 남자친구랑 단둘이 밥 먹고 어깨에 손 올리고 다니니까 내가 이렇게 나와야지.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아, 저희 그냥 동창 모임 끝나고 잠깐 밥 먹은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 내가 직접 보고도 오해를 한다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고 그날 밤 우리는 크게 다퉜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민수와의 관계가 친구 이상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아내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혼까지 생각해 봤지만 28년을 함께한 세월과 아이들, 그리고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뢰가 깨진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것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시간을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한 달간 서로 떨어져 지내며 각자의 마음을 정리해 보자고요. 아내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저는 회사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어 따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와의 28년 세월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곱씹었습니다. 아내가 외로움을 느낀 것도, 제가 회사 일에 치여 가정에 소홀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내가 전 남자친구와 따로 만나며 경계를 넘은 건 용서하기 어려웠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아내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이야기하고 싶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민수와의 연락 완전히 끊었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아내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아내를 용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부부 상담을 시작했고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여행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에서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당신이 회사 일로 바빠서 집에 신경 안 쓸 때 나는 정말 외로웠어. 민수는 그냥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었을 뿐이야. 하지만 내가 경계를 넘은 건 잘못했어. 아내의 고백에 저도 솔직히 답했습니다. 나도 잘못했어. 당신이 외롭다는 걸 알면서도 무심했어. 하지만 당신이 다른 남자와 따로 만난 건 나한테 너무 큰 상처야. 상담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아내는 동창 모임에 갈 때는 저에게 모든 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통제하려는 태도를 버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주말에는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거나 집에서 함께 영화를 보거나 요리를 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쌓이면서 우리 부부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6개월 뒤 우리 부부는 예전보다 훨씬 나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신뢰 회복은 여전히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가끔 아내가 동창 모임에 간다고 하면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내도 제가 늦게 들어오거나 폰을 자주 확인하면 불필요한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같이 취미 활동 시작해볼까? 예전에 당신이 등산 좋아했잖아. 나도 같이 배워보고 싶어. 저는 그 제안이 반가웠습니다. 아내와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게 우리 관계에 도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동네 등산 모임에 가입했고 주말마다 함께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등산을 하며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또한 저는 회사에서 조금 더 여유를 내어 아내와의 시간을 우선시했습니다. 야근을 줄이고 주말에는 꼭 아내와 함께할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아내도 저를 위해 집에서 맛있는 요리를 준비하거나 제가 좋아하는 책을 같이 읽는 등 작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순탄하게 흘러간 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동창 모임에서 찍은 사진을 다시 올린 걸 보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민수가 없었지만 아내가 다른 남성 동창과 함께 웃으며 찍은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남자는 민수와 달리 낯선 얼굴이었지만 아내의 밝은 표정이 또다시 제 마음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 누구야? 또 다른 동창이야? 아내는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응, 그냥 동창 중 한 명이야. 이번 모임에서 같이 게임하다가 사진 찍은 거야. 별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 사건 이후 아내의 동창 모임 자체가 저에게는 스트레스가 됐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동창 모임 가는 거 나 진짜 불안해. 민수일 이후로 계속 신경 쓰여. 아내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당신도 알잖아. 동창 모임까지 못 가게 하면 나도 너무 답답해. 우리는 또다시 말다툼을 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사생활을 존중해달라고 했고 저는 신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부부 상담으로 돌아갔습니다. 상담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입장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외로움과 친구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았고 저는 신뢰가 깨진 이후의 불안감을 고백했습니다. 상담사는 우리에게 투명한 소통과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법을 제안했습니다. 그 후 아내는 동창 모임에 갈 때마다 저에게 일정을 미리 공유하고 모임에서 찍은 사진이나 대화를 자연스럽게 보여줬습니다. 저도 아내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통제하려는 태도를 줄이려 노력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우리 부부는 점점 더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어갔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부부는 예전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내는 민수와의 모든 연락을 완전히 끊었고 저도 아내의 동창 모임에 대해 과도한 불안을 내려놓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말마다 등산을 하거나 함께 새로운 요리에 도전하며 웃음이 끊이지 않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아내의 폰이 울릴 때면 여전히 작은 불안이 고개를 듭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내와 솔직히 대화하려 노력합니다. 신뢰는 한번 깨지면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지만 서로의 노력으로 조금씩 쌓아갈 수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신 분들, 저는 아직도 고민이 많습니다. 아내를 완전히 믿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조심해야 하는 걸까요? 28년을 함께한 아내와의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해 제가 더 노력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모든 걸 내려놓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의 조언이 절실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